우리나라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1.4%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마이너스 성장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장률이 하락한 건 민간에서 소비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수출 절벽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 본격화되는 코로나19 쇼크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번 성장률을 놓고 우려가 현실화됐다라는 식의 목소리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1.4%라는 수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독감을 걸린 나라들은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1930년대 이후에 유례 없는 숫자가 나올 거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은 지금 뭐 마이너스 한 6.3%던가 1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떨어졌고 요거는 그 중국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경제화된 다음에는 유례 없는 숫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를 보면은 지금 65년 이후에 5번째로 가장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전에 더 심한 경우를 일단은 겪은 적이 있다. 그 1998년 아시아금융 위기 다음에 1분기에는 6.8%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뭐 1.3%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요거에 좀 아까 지금 막 말씀하시던 불행 중 다행이 아니냐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떨어졌는데 그런데 작년 1분기에 3.5%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좋게 본다면은 이번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좀 염려되는 게 우리가 그 다음 2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나쁘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주로 그때는 수출을 통해서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2분기 계속 마이너스 수치가 되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한다면 우리가 2분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나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지금 좀 하기 시작해야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선방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소비가 큰 문제를 좀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 통상 매 분기마다 소비 규모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서 항상 좀 예측 가능하게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게 바로 민간 소비였는데 이번에는 소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성장률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돈 쓰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그만큼 온라인에서 많이 사기 때문에 뭐 소비 자체가 그렇게 막 급감하지는 않았다는 식의 분석이 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소비 감소가 지금 1998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8%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65년 이후에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수치로 떨어진 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코로나 독감 때문에 끊긴 것들이 뭐냐? 우리가 서비스 소비를 많이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가는 것, 뭐 영화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끊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런 거에 대체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안 갔다고 해가지고서 뭐 우리가 그 정상 때는 영화 안 가고 뭐 뮤지컬 보러 간다. 식당 안 가고 그 대신 뭐 술 마시러 간다.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대체제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대체제가 없는 거죠. 그냥 식당 안 가고 집에 간다. 영화 안 보고 집에서 TV 본다. 그런 식으로 그 다른 돈을 쓸 수 있는 대체제로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으로 간 게 역할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비는 결국은 예전에 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봤던 거에 대체제였을 뿐이지 다른 것들을 대체하지는 못했다는 식인 거네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트하고 온라인을 비교해 보면 온라인이 싼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덜 잡히죠. 똑같은 물건을 산다고 해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집밥보단 더 비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것, 옷 같은 거는 계속 사지만은 그렇지만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가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물가도 문제입니다. 3월 생산자 물가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국제유가 폭락 때문에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물가가 너무 저물가 상태가 몇 달 동안 예. 지속이 되면서 뭐 디플레이션 우려, 그때 막 디에 공포라는 말을 정말 제가 참 많이 썼는데 그 우려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예. 첫째로는 소비가 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그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 3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전 달하고 비교해 보면은 마이너스 0.2%였어요. 예. 그런데 그런 추세가 더 악화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몇 개월 동안 디플레이션 현상을 좀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돈만 계속 찍으면은 본원 통화만 계속 찍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우리가 금리를 최저 상태로 내려가지고선 계속 본원 통화를 늘려도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질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얘기하지만은 본원 통화는 늘렸지만은 M2는 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충분히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돈을 뿜어내긴 하지만은 또 그 돈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은 쓰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출도 문제죠. 4월 수출입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청에서 열흘 단위로 끊어서 수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간을 끊어서 발표했던 수치보다 1일에서 20일까지를 집계한, 그러니까 열흘을 더 집계한 자료가 더 악화된 예. 상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의 총 수출 통계는 정말 더 나빠질 거라는 예측이 좀 가능한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위기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괜찮다 하다가 4월 들어서는 역시나 위기로 좀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처음부터 좀 걱정이 있었어요. 예. 연초에서 좀 걱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월에는 10%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로 이제 중국이 그때는 마비됐기 때문에 또 휴일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 예. 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오히려 좀 올랐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서서히 외국 사람들이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 그 집에서 뭐 TV 보거나 집에서 비디오를 다운로드해서 보거나 그렇게 네. 해서 서버 투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서버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1월에 중국에서 마비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혹시 마비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선 사재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2월에는 그 반도체 수출이 오히려 늘었고 3월에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예. 0.9% 떨어진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예. 그런데 사재기가 주 원인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미 그 미래에 필요한 반도체도 상당 부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쌓아놨다는 얘기죠. 얘기겠네요. 쌓아놨다는 네. 얘기니까요. 거기에다가 수요 자체가 이제 서버가 다 확장됐다면은 이제는 그 추가 수요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향후 반도체 수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계속 서버 투자를 늘린다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수출이 좀 늘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 이걸로 끝난다면은 지금 사재기를 벌써 했으니까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1분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뭐 그 악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만큼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가 더 걱정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내수가 그렇게 지금 4월, 5월에는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미래가 그렇게 이제 좀 어둡게 보이니까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좀 애매한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지금 좀 무서운 수치는 WTO가 예측하기는, 이 예측을 아직까지는 좀 완전히 못 믿을 점들이 좀 있지만요. 예. 하도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예. 그렇지만 WTO가 예측하기는 금년 세계 수출량, 무역량이 13%에서 한 9% 줄을 수가 있다. 그렇게 네. 예측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한 10년 정도의 통계를 본다면은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3%, 36%를 지금 예측한다면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수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숫자가 실현된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수출 크게 타격받으면 우리나라 그 하반기의 회복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거죠. 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희망적인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뭐 우리나라는 이미 꽤나 많이 안정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외국도 좀 빠르게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는
가정이기는 한데요. 뭐 저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5월 이후부터 날이 풀리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서 코로나19가 안정된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감기 같은 유행병으로 코로나19가 내려온 상태가 되면 경제가 조금은 회복을 하고 나아질 것이다라는 식의 예상인데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분석은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년대, 70년대 초의 독감인데 예. 요거는 아주 경제적인 영향은 한 6개월, 한 2분기 정도 그렇게 아주 심하게 악화됐지만은 그렇지만은 연별로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독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감소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시아 독감하고 홍콩 독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한 2분기 정도 어렵지만은 그 다음에는 풀리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코로나 독감은 그 아시아나 홍콩보다는 좀 더 위험하다. 좀 더 치명률이 크고 전염률이 크다. 지금 그렇게 분석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그 1918년부터 20년에 스페인 독감은 지금 코비드보다는 코로나 독감보다는 더 위험했는데 그거는 2년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독감이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될지 좀 과학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좀 경제학자들도 이게 얼만큼 진행될지는 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업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만 봤을 때 SK하이닉스, 현대차, LG생활건강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특히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놀랍게 나왔습니다. 네, 하이닉스 실적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재기 수요하고 서버 수요에 많이 그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한 측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을 좀 기쁘게 보고 있지만은 또 다른 측에서는 하반기 수요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더하는 네, 그런 2분기 식으로 걱정도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의외이기는 했는데요. 현대차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재기 이슈도 있었고 뭐 서버 증설 이슈도 있어서 반도체 주문량이 많아진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기는 했어도 자동차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와이어링 하니스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곡소리만 들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오른 걸까요? 현대자동차는 몇 가지 아주 운이 좋은 점들이 좀 있었어요. 예. 지금 환율이 우리 지금 상당히 이제 1분기 동안에 약화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수익 중에서 일부가 달러로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환차익 이익을 좀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도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그 현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앱티브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이 앱티브가 자기 운전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네,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산 이유가 그 기술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실험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이제 산 걸로 계산하는데 그걸 사는 과정에서 이 앱팁의 그 지적재산권을 쓰기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돈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또 많이 뛰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현대 자동차가 자기네들 자동차 믹스를 좀 바꿨는데 그런데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차들이 좀 많이 팔렸다. 그래서 대수는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그 대수 감소가 됐지만은 그래도 그 대수 감소에 대해서 금액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좀 운이 좋은 요소들이 좀 많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쭉 저희 물가, 수출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쭉 봤는데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1분기가 그래도 조금은 선방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2분기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2분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좀 해소 혹은 방어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코로나 독감이 얼만큼 오래 갈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차 감염까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는 패닉 상태가 좀 끝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지금 패닉 상태 한 도중에 있고 또 언제 끝날지가 지금 확실치 않거든요. 일단은 이런 패닉 상태가 계속되면은 뭐 기업들이 쉽게 파산할 수가 있고 뭐 신용과 정책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첫째는 우리가 좀 U자
경기 회복을 좀 바란다면은 기업들 망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정부와 중앙 정부들도 유동성을 크게 늘리고 리스크를 오히려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조치를 많이 취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좀 그 긴급 지원금이 좀 막혀가지고선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그 소득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지 사람들이 그 미래 소득이 올 수가 있다고 잘 믿어가지고선 소비를 좀 늘릴 것 같습니다. 예. 소비를 완전히 그냥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 소득을 보존해 줘가지고선 어느 정도의 소비를 유지해야지만 또 기업들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소득 보존, 그 다음에 기업 살리기, 그 다음에 신용 경색 방지. 일단은 패닉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여기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나오는 건 뻔할 텐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GDP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 재정 적자의 그 부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것은 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